퇴직하면 조용한 시골에서 펜션이나 운영하며 살고 싶다. 많은 분들이 가슴 한편에 품고 있는 꿈일 겁니다. 하지만 그 꿈이 평생을 바쳐 모은 퇴직금을 1년 만에 제로 만들고 빚과 후회만 남기는 악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잠시 후 30년간 대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한 남자의 꿈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리고 그와 반대로 평온한 시골 생활을 이뤄낸 또 다른 은퇴자의 현명한 선택은 무엇이었는지, 그 결정적인 차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 대기업에서 30년간 쉼없이 달려온 김진석 부장님이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퇴직금과 저축을 합친 4억 원이라는 평생의 땀과 노력이 담긴 돈이 쥐어졌습니다. 그는 이 돈으로 오랜 꿈이었던 전원생활, 바로 펜션 주인의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중개업자는 강이 내다보이는 멋진 위치에 낡은 주택을 보여주며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은 거뜬할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김진석 씨의 마음은 이미 그림 같은 펜션에서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을 맞는 자신의 모습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생각보다 빨리 시작됐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서 새 집 짓는 것보다 보수 비용이 더 무섭다 고 경고했던 말이 현실이 된 겁니다. 겉보기엔 멀쩡했던 건물의 낡은 보일러와 배관,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에어컨까지 눈에 보이지 않았던 내부 시설을 교체하는 데에만 예상치 못했던 1억 원이 넘는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어렵사리 펜션 문을 열었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중개업자는 결코 말해주지 않았던 보이지 않는 비용, 의 습격이 시작된 겁니다. 여름과 겨울, 손님들이 쓰는 전기세와 난방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예약 플랫폼에 꼬박꼬박 내야 하는 수수료와 각종 세금은 수익을 야금야금 갉아먹었습니다. 여기에 손님을 끌기 위한 온라인 광고비는 비수기에도 월 180만 원, 성수기에는 400만 원까지 치솟으며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경쟁은 전쟁 같았습니다. 제주도의 한 펜션 대표가 이건 미친 짓이라고 토로했을 만큼 전국에 이름난 곳은 이미 펜션으로 가득 찬 레드오션이었습니다. 옆집이 가격을 내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 내릴 수밖에 없었고, 수익은커녕 운영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가 꿈꿨던 한가로운 전원생활의 여유는 신기루였습니다. 24시간 울려대는 예약 문의 전화와 새벽녘의 취소 문자에 답하느라 컴퓨터 앞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시골 펜션 대표가 악성 고객이 보낸 문자 폭탄에 시달렸다는 기사처럼 그에게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시설을 부수고 나 몰라라 하거나 음식물 그릇에 담배꽁초를 버려두고 가는 몰상식한 행동을 마주할 때마다 몸과 마음이 병들어갔습니다. 그가 꿈꾼 것은 분명 생활이었는데 현실은 저임금 고노동에 시달리는 24시간 자영업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김진석 씨의 통장에서 4억 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수중에는 빚만 남았습니다. 펜션을 팔아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한번 거액이 투자된 건물은 쉽게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10년차 펜션 사장님이 접고 싶어도 접을 수가 없는 진퇴양난 이라고 토로했던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평생의 꿈은 이제는 벗어날 수도 없는 덫이 되어 그의 삶을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석 씨의 이야기는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은퇴 후 전원생활이라는 꿈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비슷한 시기 은퇴했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간 한 현명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의 실마리를 찾아보려 합니다. 교직에서 정년퇴임한 최민준 선생님 역시 시골 생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 번째 행동은 땅을 보러 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퇴직금의 70%를 곧바로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에 그대로 넣어두었습니다. IRP 계좌는 당장의 세액 공제 혜택도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밀어준다는 점입니다.
즉, 내 노후 자금이 세금 걱정 없이 복리로 불어날 수 있는 안전한 금고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는 이 단단한 안전판을 가장 먼저 확보했습니다. 최 선생님의 목표는 처음부터 거창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큰 수익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시골 생활의 즐거움을 누리되 민박 운영은 생활비를 일부 보충하고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소박한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IRP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기에 비수기에 손님이 없어도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족이 아프거나 목돈이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골 생활은 대박은 아니었지만 결코 쪽박을 찰 걱정 없는 평온하고 지속 가능한 행복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두 사람의 극명하게 다른 결과를 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올인의 유혹입니다. 김진석 씨의 가장 큰 실수는 퇴직금이라는 평생의 자산을 위험 예측이 불가능한 한 곳에 모두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것은 투자가 아닌 도박이었습니다. 최 선생님처럼 퇴직금의 상당 부분, 최소 절반 이상은 반드시 IRP나 연금저축 같은 안전 자산에 묶어두어 어떤 실패에도 나의 기본적인 노후가 흔들리지 않을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비용과 노동의 가치를 무시한 것입니다. 펜션 운영은 단순한 공간 대여업이 아닙니다. 마케팅, 회계, 시설 관리, 고객 응대가 모두 포함된 고강도의 전문직입니다. 전기세, 수리비, 플랫폼 수수료, 광고비 같은 숨겨진 비용은 물론 나의 24시간 노동력을 최저 시급으로라도 계산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예산표를 반드시 짜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격차와 시장 포화라는 현실을 외면한 것입니다.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국내 여행객은 늘었지만 오히려 동네 펜션은 망해가는 이유로 디지털 전환 실패를 꼽았습니다. 여전히 수첩이나 엑셀로 예약을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실시간 예약 시스템과 채널 매니저를 갖춘 대형 숙박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경치 좋은 곳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나만의 차별화된 강점 없이는 마케팅 전쟁에서 버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몽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펜션 부지를 보러 가기 전에 지금 당장 당신의 IRP와 연금저축 계좌부터 확인하십시오. 연간 납입 한도인 900만 원을 채워서 세액 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업 실패에도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보루가 부실하다면 어떤 새로운 사업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악몽 예산 계산기를 직접 만들어 보십시오. 종이를 꺼내 세 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첫째, 내가 기대하는 월 매출액의 절반을 최악의 매출로 적습니다. 둘째, 매달 나갈 고정비, 즉 대출이자와 공과금, 수수료, 광고비, 세금을 모두 더합니다. 셋째, 1년간 예상되는 수리비 5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여기에 더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악몽 예산. 이 마이너스라면 그 계획은 절대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사업가가 아닌 생활인으로 접근하십시오. 모든 것을 걸고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 대신 내가 가진 안전한 노후 자금 위에서 이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객실 한두 개짜리 소규모 민박으로 시작해 경험을 쌓으며 이 생활이 정말 나에게 맞는지 충분히 테스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조용한 시골에서의 삶이라는 꿈은 여전히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꿈을 지키는 힘은 막연한 낭만이 아니라 철저하고 현실적인 준비에서 나옵니다. 아름다운 그림 뒤에 숨겨진 비용과 노동, 그리고 경쟁의 냉혹한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고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켜줄 안전판을 그 무엇보다 먼저 튼튼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은퇴 후의 꿈을 악몽이 아닌 현실의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내용에 공감하셨거나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